안녕하세요. 판사가 내리는 판결, 우린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과연 누가 평가할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사법부의 성적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상적인 법정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마 굉장히 위험 있고 서로 존중하고 또 무엇보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 뭐 그런 모습이겠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 네, 법정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거든요.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 판사가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한 말입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변호사를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할 판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판사가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조정에 합의 안 하면 그냥 패소시켜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뭐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죠.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국민의 권리를 그냥 뺏어버리고 판사 본인이 편하자고 조정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당사자에게 마치 어린애 대하듯이 훈계하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법정이 누구를 가르치고 꾸짖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판사의 권위가 시민을 억누르는 도구로 잘못 사용된 아주 명백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기분 나쁜 막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인을 신청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불평을 하거나 이미 부르기로 했던 증인을 판사 마음대로 취소해버리는 행동, 이건 재판 결과에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많은 판사들, 우리가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관 평가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재판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속속들이 지켜보는 변호사들이 직접 판사의 태도나 재판 진행 능력을 평가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사법부가 스스로를 개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피드백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 방식도 꽤 체계적이에요.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에 들어가서 판사의 공정성이라든지 품위, 재판을 잘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익명으로 아주 상세한 평가서를 내고요. 각 지역 변호사회가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제도가 말로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2015년에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대전 지역 판사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98점이었습니다. 점수만 딱 보면 꽤 높은데? 괜찮네 싶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전년도보다는 살짝 떨어진 수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평균 점수 뒤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점수 차이입니다. 평균은 거의 89점에 가까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판사 3명의 점수는 70점대에 머물렀어요.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일부 판사들의 재판 진행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점수 차이는 결국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들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조정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판사들은요, 재판이 좀 늦어지면 당사자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증인 모두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열심히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보고서까지 만들면 궁극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냥 이걸로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는요, 해당 법원의 최고 책임자인 법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이게 그냥 이런 의견이 있구나 참고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판사들의 인사에도 직접적인 참고 자료로 쓰여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고치도록 압박하는 아주 강력하고 공식적인 절차인 겁니다. 결국 이 법관 평가라는 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정말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누구나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법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